네, 4.13 총선을 앞둔 공천 칼바람 속에 전국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전국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오늘 오전부터 2시간 반 정도 열렸는데 지금 정회가 됐고요. 오늘 밤 9시에 또 속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계속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공천 막바지에 와 있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미뤄가면서 공천을 지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특히 아마 이제 최고위에서 제의를 요구했던 지역들 일부가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늘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을 포함해서 예. 그런 분들이 오후에 공관에서 논의가 된다면 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김무성 대표 먼저 뒷북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냐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예.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사실 최고위의 구성도 그렇고 지금 공천관리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한 사항들을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인데요. 그마저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의결해버리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 이상의 어떤 강한 이제 새로운 어떤 공천 과정을 요구하려면 예. 거기에 맞는 큰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될 텐데 그 네.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관측이 좀 분분하네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이제 옥새투쟁, 이제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게 있고, 당 대표직을 던지는 초강수,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밀리면 비박 진영의 이제 지지 같은 경우가 이제 흔들리고 또 입지가 좁아질 텐데, 김무성 대표의 선택, 과연 어떤 걸까요? 글쎄 이제 옥새투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는 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가진 않을 텐데요. 예. 그러나 이제 좀 다른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향식 공천의 대의가 정말 무너졌다. 이런 식의 공천은 안 된다라는 것을 걸고 어떤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강한 수를 둬야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아마 대표직 사퇴가 됐든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이 됐든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다시 바꿔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한길 의원 이제 야당 이야기입니다. 김한길 의원은 결국 야권 통합의 부분을 선봉에 섰다가 그 부분이 좌초가 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한 가치가 개인적인 이해에 매몰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김무성 예. 대표가 어떤 카드를 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고성이 오고 갔던 부분, 특히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목소리를 격앙되게 했던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는 공관위가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의아해 보이고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최고위에서 지금 유승민 지역의 의원 지역 공천 문제를 결론을 내준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결론을 내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든 제의요구를 하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정무적 판단 영역에 대해서 최고위가 논의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책임 떠넘기기 같이 보이거든요. 예. 이게 어떤 전략적인 고사 전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그 역풍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고심 속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공관위가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수순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자신이 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이 결단하라는 것은 본인이 제가 경선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건 결국 이제 사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나 다른 어떤 수를 스스로 둬달라는 건데 그 부분이야말로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당내 기준이나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세력상 그것이 불가하다는 걸 인정하고 패자가 되라. 이 부분을 스스로 수용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는 건 그냥 스스로 패자가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본인한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예. 무책임한 어떤 그런
방향 제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지난 4월 동안 이제 친유승민계 의원만 뭐 7명이 지금 공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마저 공천 탈락된다면 또 그만큼 새누리당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계속해서 좀 뭔가 잡음도 많고 갈등의 뭐 내전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유승민 의원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불거지는 것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이번 20대 총선 공천의 상징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만큼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유승민 의원계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끌면 끌어질수록 뭔가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배제됐을 때, 컷오프 됐을 때 예. 그렇게 어떤 이제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공천의 뭐 일종의 어떤 개파 공천에 의한 희생자들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새누리당 공천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를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이제 오히려 유승민 마이너스 의원에게 수도 이제 있죠.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경쟁력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난번에 이제 3.15 우리가 뭐 공천 학살이라고 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그때 같이 다 발표가 됐다고 하면은 일종의 TK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예. 결국 그 중에서 유독 유승민 의원 지역구만 좀 빼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러면서 과연 유승민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라는 문제가 새누리당 공천의 어떤 성격을 규정짓는 상징성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쟁력보다는 새누리당 공천의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의미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결정하기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요.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맞붙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유승민 의원, 대구 민심이 과연 유 의원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역 분들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이제 나온 여론조사들 중에서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가정한 조사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경쟁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가 됐을 때 실제로 그게 뭔가 좀 부당한 피해다. 사실 작년에 이제 원내대표직 사퇴할 때 이미 그 부분 충분히 예. 뭐 그게 어떤 성격 벌이라 그러긴 참 애매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느낀다면 사실 이번에 예. 공천 배제는 과도하게 느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 지금 이제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글쎄 뭐 고민이 많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주변에서 특히 이제 이미 공천 배제가 된 컷오프된 어떤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냥 만약 공천 배제된 것을 수용하고 없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 그 이후는 아무런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당당하게 유권자들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라는 어떤 명분들이 네.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다른 중진들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사실상 붙였다라는 이제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친분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하시면서 아마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고 또 그 전북이라는 동향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진영 의원 컷오프 설이 나돌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용산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을 보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 이 문제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속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타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정청래 의원 지역구 마포 의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제 전격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정청래 예. 의원이 오히려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야말로 좀 전략 공천다운 전략 공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한 이후에 본인은 이제 백의종군 선언하고 오히려 부산에 가서 이제 뭐 다른 후보의 선대위원장직까지 수락하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지지층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예. 과연 이제 야당의 어떤 그 공격의 선봉에 서서 대여 투쟁을 계속해온 사람을 컷오프 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만족을 시키면서 또 이제 당의 홍보위원장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구명운동까지 이렇게 선언했던 이제 그 홍보위원장을
아마 뭐 대리 투입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봉합하는 그런 전략 공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또 딸 취업 청탁 의혹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이제 구제가 됐습니다. 윤우덕 의원 경기 파주갑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뭐 친노계인 윤우덕 의원만 이렇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계파 의원들은 좀 그 배제된 것, 좀 형평성 논란일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윤우덕 의원은 그 처음에 컷오프 발표가 되고 재심 신청을 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뭐 그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목을 했다가 그 부분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면은 그 재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 그 부분이 아마 충분히 받아들여지면서 예. 구제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